그 자기소개서가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그래서 올해까지고 이제 고려대학교, 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등 비롯해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소개서가 결정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제 그 뽑을 때 학생부가 됐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됐던 면접이 됐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썼다 이게 아니고 컴퓨터로 채점을 해요. 그래서 각 평가 요소별로 배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배점이 있는데 대학들이 이제 많은 대학들이 같은 평가 요소를 쓰고 있고 일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펜타곤이라고 다른 데들은 3개나 4개의 평가 요소를 쓸 때 5개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평가 요소별로 배점이 다르다. 그리고 각 대학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할지라도 전형이 하나인 대학도 있지만 전형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를 다 해야 우수해 이게 아니라 어떤 학생은 이걸 잘하고 어떤 학생은 이걸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대학이 선호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왜냐하면 확률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수능으로 보면 수능은 뽑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자 의대를 왔다 그러면 의대 됐어. 저 시험 점수 높으니까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본다는 확률은 뭐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문제 많이 풀이하면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의사가 된다거나 대학에 와서 뭐 그 예과나 본과를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종합전형을 보게 되면 글자 그대로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내신 성적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수능 최저, 그러니까 수능 최저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의 그 방법들이 우리가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내신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죠. 특기자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 있다. 자, 이 5가지의 도구를 갖고 대학이 사람들을 선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의 합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대가 바꿨어요. 25년부터. 그래서 서울대 직윤에서 40%를 학생부를 반영하고 기본 점수 30점 뭐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과목을 의대에 오면 너희 지금 과목의 위계 과목 뭐 그 다음에 고급 과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 권장 과목이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죠. 대학이 뽑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잘한 게 아니라 대학에 와서 해당 전공에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거기에 대한 기초 과목을 이수하고 왔어? 이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들과 이수 단위 뭐 등등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본 점수를 30점을 주고 40점 중에 지분해서 나머지 10점은 비교과로 뽑는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라는 게 수능 시험을 보는 게 60% 들어가고 40%가 학생부다. 과연 이게 수능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1%만 되면은 50%가 넘으면 해당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다. 우리 예전에 내신하면 교과 전형이면 교과만 봤잖아요. 수능 최저 놓고 그렇죠? 수능 최저를 학교만의 편차가 있으니까 수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 장치를 두고 교과를 봤단 말이지. 자, 그런데 교과에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교과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다 30%씩 비교과를 놓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학들이 그럼 대학은 왜 그랬냐? 지난 정부에서 수능 늘려라고 한 거예요.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능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수능을 다 못 늘리면 한시적으로 교과 전형을 늘려라고 해놨어요. 왜? 수능을 늘려놓으면 수도권이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교과 반발이 오니까 교과를 늘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종합을 줄이려고.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라진 입학사정관 전형, 그러니까 2015년에 사라졌는데 그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뭐 소논문도 못 쓰고 알다시피 굉장히 못 쓰는 제약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모 장관이 자기 딸을 인턴이랑 뭐 가짜 논문 써가지고 간 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거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그러니까 이걸 줄이고 수능을 늘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공약을 스스로 깨고서. 모순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25년도부터 2015로 지금 뭐가 되냐면 고교 학점제로 간다는 거예요. 수능은 상대평가인데 고교 학점제는 다 절대평가예요.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 골라서 간다. 지금은 어떤 제도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땠냐면 과목을 자기가 못 골랐어요. 지금은 과목을 자기가 고른다. 과목 선택권이 학생이 있어요. 2015 교정교육과정은 학생한테 있다. 2018년부터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2018 몇 년도에 졸업했어요? 16.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정해준 과목만 했어야 되는데, 18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21년도 21학번들 이때부터는 다들 과목을 선택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고등학교 때 시험 잘 보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성실하거나 학업 태도를 증명하긴 하지만, 해당 전공에 와서 잘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이냐라는 부분들을 평가하기에는 그 척도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종합전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종합전형은 내신이 안 들어가냐? 오해죠. 종합전형이니까. 내신이 들어가는데 평가 방법이 다르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교마다 전형이 다르고 그 학교 안에서도 전형이 여러 개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한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렇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균이랑 일반 전형으로 나눠져 있지만, 고려대학교만 보더라도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있고 거기에 20%의 비교과가 들어가는, 두 번째에는 학우가 있죠. 학업 우수형. 세 번째는 계열 적합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같은 학과에 왔는데 내신 점수가 다 달라요. 어디가 제일 높겠어요? 당연히 학추가 높겠죠. 내신을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우인데, 그럼 학업 우수형 그러면 다들 학우니까 내신 성적이 높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평균 2.6, 2.9 정도 붙고 있고 강남에서는 3등급, 4등급도 합격하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일반 학교가 많이 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 학교 학생들이 한 70% 정도 돼요. 학우로 가는 학생. 그리고 이제 특목고랑 자사고가 끼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학업이 우수하다는 정의가 내신 시험을 잘 본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학업 성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적이라는 것은 숫자잖아요. 숫자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생명 같은 부분들이 있으면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 의대 선생님들이니까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츠하이머의 기본적으로 원인이라고 우리가 정설로 믿고 있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베타 아밀로이드, 이 부분들이 다 개발하려고 빅팜이나 뭐 과학자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몇십 년 동안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임상을 해보니까 이걸 제거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학술지에 제가 그걸 봤는데 친구가 보내면서,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갖겠냐. 자, 첫 번째 타입은 관심 없어. 그대로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친구는 그래? 타입이 나눠지겠죠. 야, 베타 아밀로이드, 야, 그러면 딴 거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치매 고치려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타입 2, 타입 3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설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동안 정설이라고 믿어오거나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 과학의 연구의 전제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연구하는 걸 갖고 우리가 리서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치하는. 그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ICT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IoT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빅데이터들을 AI로 분석해서 우리가 결과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제일 필요한 걸 끄집어낸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있는 거 외우고 문제 풀이하고 사지 쓴다, 어디 쓴다. 과연 이게 필요한 덕목일까? AI 시대? 아니겠죠. 예전에는 있는 대로 따라하고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아무리 잘 만들어도 디자인이나 창의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세계 6위 7위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업그레이드 되고 굿 투 더 그레이트 되려면 지금이 바라는 인재상은 그런 인재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 이거의 첫 번째 이제 순서를 우리가 샀는데요. 이거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제를 탐색할 텐데 어떤 주제를 탐색할 때 자기가 숙제를 줘갖고 하는 게 있지만 자기 스스로 탐색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은 거잖아요. 시험 점수만 뽑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를 보냐면 진로 동기라는 것을 봅니다. 자, 내가 의사다. 그러면 너 왜 의사가 됐어? 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잖아요.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이런 걸 의사라고 뽑지 않겠죠.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의료 개방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권이 높아지면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변했잖아요. 시대적 패러다임. 예전에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은 병원이 입증해야 된다. 그럼 잘못되면 지금은 ESG 경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ESG 경영이 뭐냐면 남양유업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도덕적인 기업들이 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외교학과 가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ESG 경영 같이 그것들이 단지 경영학과 가는 친구들한테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도덕성을 부르짖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기후협약 같은 데서 있어서 탈퇴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자체도 결국은 또 혹은 영국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역코로나 현상이 일어나서 자기네들이 외국 이민자들을 노동자들을 다 쫓아냈는데 안 받았는데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 경제성장이 안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예요. 그런 패러다임이 존재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이 변하죠. 당연히 패러다임 자체가 시대를 이제 통과하는 어떤 제도나 사람들의 인식들인데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그렇다면 똑같이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못하면 병원이 문을 닫는 거예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요? MMI를 하잖아요. 1시간 동안 돈다. 자, MMI를 한다. 이 이유가 뭐겠냐고요. 모든 제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춘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는 방법으로 시험만으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종합전형에 뭐가 있냐? 평가 기준이 있다.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우리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 자, 일단 사회 상품화 이런 같은 도덕적인 담론을 떠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러면 평가 기준이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뭐가 아름다워? 그래서 평가 요소가 있어. 외모의 아름다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내면의 아름다움, 태도의 아름다움 이런 평가 요소가 있어요.
또 외모의 아름다움 또 나눠지죠. 평가 세부 요소. 키, 신체 비율, 뭐 이목구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다른 전형은 그런 게 없어요. 교과 전형은 10번 시험에 평균 점수의 합 이런 거잖아요. 종합 전형은 평가 기준과 요소와 세부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가 뭐냐면 1번이 학생이니까 학업 역량이에요. 2번이 활동 역량이에요. 활동 역량인데 아무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전공과 관련한 역량이라서 이 전공 적합성이 자, 볼게요. 전공과 관련한 활동이에요. 이 전공을 우리가 진로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다. 세 번째가 팀플도 하고 막 세미나도 하고 막 자기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기적이면 안 되니까 공동체의 역량이라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용을 뽑는 게 아니고요. 용을 뽑으면 특기자 전형이죠. 그게 아니라 대학에 와서 잘할 수 있는 소양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진로에 관련한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애매한 것들은 붙여와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 학업 역량, 활동 역량, 공동체 역량, 발전 가능성이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면접에서의 또 질문 항목입니다. 학생부를 평가하는 요소 항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업 역량이라는 건 어디에 드러날까요? 당연히 내신 성적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시인이 돼야 되면 국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되려고 하면 화학, 생명과학, 물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내신 성적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성적이 나오는 것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이 성적이 나 96점 받았는데 93점 받은 사람보다 3점이 뛰어나갖고 인생이 뛰어나?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신 전형에서 볼 때 그 방법은요 굉장히 정량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피도 눈물도 아량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융통성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학교 수준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쉬워도 100점 받으면 100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평가니까 어떤 애는 몇 점 더 낮게 받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4% 받으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는데 다들 이 커트라인이 95였다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다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95, 95, 95. 이 친구의 평점은 얼마죠? 내신은 1.0이에요. 그런데 자, 선생님 한 분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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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3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모순이 생기겠죠. 점수로만 생각을 해도. 두 번째는 이 친구는 경영학과를 가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들었어요. 내신 전형에서는 따로 정하지만 않았다면 교과 전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종합 전형에서 타락합니다. 종합 전형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실험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 실험 기자재나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떨어진 학교에 가서 공동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 데 갔어요. 거기 가서 시간도 많이 걸릴 거잖아요. 왔다 갔다. 자, 훨씬 많은 점수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뭐 합니까? 대학에서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레포트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서 읽습니다. 원어 강의 들을 때도 있어요. 교수님 발음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죠? 그리고 레포트 쓰고 원서 읽고 뭐 하죠? 책 봅니다. 책. 독서가 인터넷 안 베낍니다. 책을 보고 자료를 찾아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실험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성적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에서 여보세요? 네네?
저 지금 강연 중이라서요. 제가 원장인데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를 한국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학이 보는 것은 우리 대학에 와서 잘할 수 있느냐를 이러한 평가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 요소에서 아까 평가 기준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평가 기준이 이게 과연 뭐와 관련한 걸까요? 만약에 의예과를 간다 그러면 평가의 기준은 의예과겠죠. 기계공학과 가서 뽑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가 기준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어떤 친구는 전공 적합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학업 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뽑죠? 계열 적합형과 학과 모집형으로 뽑습니다. 계열형과 학과 모집으로 뽑아요.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조금 흐리겠죠, 그죠? 대신에 뭐가 높을까요? 내신이 높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로 풍선처럼 이루어져 있어. 아까 제가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를 이야기했는데 학업 우수라는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우수성.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 이 학업에 우수하다라는 정의가 과연 데피니션이 뭐냐? 이것을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그런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면 1배수의 첫 번째 다단계 경계별 전형에 6배수를 뽑았어요. 작년에. 6배수를 뽑으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을 뽑는데 자, 100명을 뽑는데 1차에서 6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경쟁률이 18.9대 1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죠. 자, 쳤는데 이 친구들이 지원을 해놓고 1차에서 6배수를 뽑았을 거잖아요. 일단. 그럼 자 6배수 됐습니다. 그 6배수 된 데에서 면접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 또 3,000명 이상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40%밖에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최종 경쟁률은 18점 몇 대 1에서 1.28대 1로 줄었어요. 1.28대 1을 준 데에서 추합, 등록을 안 한 애들이 70% 이상 발생이 됐어요. 친들 거의 다 붙었겠죠. 1차만 통과되고 수능 최저 통과되면 다 붙었다. 이게 2년째 계속됐고 올해에도 똑같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가 계열적합형이에요. 계열적합형은 특목고가 80%예요.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80%다. 자, 그런데 추합이 300% 가까이 발생됐어요. 300% 넘었나? 이과는 300% 넘었던 것 같아요. 아, 300% 넘었어요. 400% 가까이 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간 거예요. 고대인데. 왜냐면 카이스트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300%가 조금 안 됐어요. 270% 정도 됐는데 얘는 400% 가까이 됐어요. 자연고 카이스트들. 글로 간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계열적합형에는 특목고 과고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고 거의 없어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는 너희 유형에 각각의 우수한 유형이 있으니까 각각 너희들한테 맞는 전형을 치거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대표적인 데가 중앙대학교예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탐구형과 다빈치가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다빈치는 전공적합성을 하나도 안 봐요. 대신에 탐구형은 어떻게 보냐면 탐구형은 탐구 역량,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 이게 각각 30, 30, 20해서 80점 받아요. 그러면 전공에 관련한 보고서 잘 쓰고 발표 잘하고 우수성 보이면 합격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누가 어디가 많겠어요? 특목고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아, 일반 학교나 지방 학교들은 야, 우리는 탐구 치면 안 돼. 다빈치 쳐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희 블로그 밴드에 보면 제가 2.3, 2.4 서울대 경영 최초 합시키고요. 일반 학교들. 지방 여고생들 같은 경우에 뭐 2등급도 제가 연대의대 보내고요. 보시면 한 친구는 지방 학생이고 농어촌 학생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다 붙었어요. 그런데 중대 떨어졌어. 학생부 좀 제가 올려놨어요. 합격증까지 다. 왜? 탐구 쳐야 되거든요. 저랑 같이 보고서 많이 썼고 잘했기 때문에 연대, 고대 다 붙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야, 우리는 탐구형 친 적 없어. 비교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다빈치 아니면 추천서 안 써준다. 선생님이랑 싸우지 말고 너 서울대 연대 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써라. 중도만 떨어졌어. 실합니다. 저희 밴드 블로그 올라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 가르칠 때도 이걸 고려해야 돼요. 자, 자기소개 공통문항이 있는데요. 잘 봅시다. 1번 학업역량, 활동역량, 공동체가 이거를요. 예전에 선생님 볼 때 어떻게 봤어요? 1500자. 1500자, 1000자에서 이게 4500자였어요. 이거를 합쳐서 1500자, 800자에서 3100자를 줄여놨습니다. 어떤 대학은 1번, 2번만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모 정권의 정책이었는데, 자, 그래서 대학은 이것들을 어떻게 보냐? 이것을 갖고 자기소개서 문항을 만들어 놨는데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학생부도 똑같이 본다고 그랬죠. 면접도.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제가 강연 때 뭐라고 하냐면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든다 얘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들 키워드만 가져가면 돼요.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든다. 자, 의대가 짜장면이다. 공대는 짬뽕이다 라고 규정을 해놓아 봅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의대는 뭐를 보겠어요? 얘가 와서 맛있는 짜장면을 잘 만들 친구가 준비가 되어 있나를 보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보겠어요? 야, 재료 꺼내봐. 그럴 거잖아요. 재료가 준비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재료는 레시피에 맞게 신선하고, 그쵸? 품질 좋은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짜장면의 가장 기본 재료가 뭐예요? 면과 춘장이잖아요.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 네가 진짜 짜장면이야? 너 왜 짜장면 되려고 했어부터 물어봐요. 너 짜장면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왜 좋아해? 그냥요. 형용사 쓰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대학 뭐라 그랬어요? 우수성을 보고 싶은 거지 네 생각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학은 너 숙제 뭐 했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잠재력이라고 했습니다. 잠재력을 보고 싶은 거지 세일즈나 메이처지에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특기자 전형이에요. 김연아 이런 친구도 세계 최고잖아요.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친구는 교수보다 더 잘 탈 거예요. 가르치는 역량은 다른 것이겠지만.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은 대학에 와서 정말 잘해서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세미나 잘하고 임상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 뽑는 거예요. 그쵸? 그러기 위한 영어 역량 있어? 원서 읽을 수 있어? 언어 강의 들을 수 있어? 외국의 최신 논문 찾아볼 수 있어? 그쵸? 리서치 능력 갖고 있어? 뭐 네이버나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너 과학 칼럼 읽어봤어? 대학 다닐 때 노벨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봤어? 세일즈 코리아 같은 거 봤어? 이거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진로 동기가 필요하겠죠? 나 의사가 될 거야. 나 짜장면이 될 거야. 이것부터 보고 싶은 거예요, 대학. 그거 쓰라고 해요. 자소 써서. 쓰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걸 갖고 지원 동기라고 표시했을 뿐이에요. 지원이라는 거는 의대에 지원했으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동기잖아요. 자, 그것이 텔레미어든, 그게 어떤 면역이든, 내가 수업 시간에, 야, 세상을 말이야, 중세에서 근대로 바꾸게 한 게 두 가지 원인인데, 한 가지 사회적 원인은 십자군 전쟁에 몰락으로 신이 죽은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였어, 패스트. 그게 유럽 인구의 반을 죽여서 농노가 다 죽고, 그래서 중세가 자본경제 무너지고, 도시화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동인이 되고, 서양이 동양문명을 이기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바꾼 바이러스 하나 있어요. 바이러스. 야, 면역 감염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나이팅게일을 크림 전쟁 하다가 배웠는데, 나이팅게일이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크림 전쟁 때 상처를 입은 병사들이 어떤 병동은 다 죽고, 어떤 병동은 다 살았더라. 왜지? 감염이구나, 인펙션. 균이라는 걸 몰랐을 때도, 그래서 왕리를 다시 보세요, 여기 가서.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자기소개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된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 보여주는데, 학생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자,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되냐. 학생부의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냐면 교과서부 듣기에, 자, 이 아이가 뭐를 했다 해갖고 되게 논리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적은 데가 많아요. 대학은 빵점입니다.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거기에 딱 보면 학생부에 뭐가 논리적이야, 뭐가 비판적이라는 거야, 무슨 책을 읽었다는 거야,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은 굉장히 잘 써져 있는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그냥 그렇게 단편적으로 써 있는 학생도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대학이 뭐를 원하냐면 이거 저거 뭐 했어, 아, 얘 되게 많이 했구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뭘 본다 그랬어요? 잠재력을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잠재력이라는 게 뭐죠? 학생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대학에 와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걸 보고 싶냐면 그 친구가 한 활동의 동기와 그거 왜 했어? 아, 너 의사가 되려구나, 그래서 이게 궁금했구나. 자, 이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잘 나오고 있나 보세요. 자, 그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걸 보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다,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생략이 되어 있고 선생이 관찰했으나 적지 않은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나면 대학이 학생부에 있는 자세히 하지 않았던 그 내용들도 보면서, 아, 이것도 다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이 보고 싶은 건요, 과정의 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틀.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깨끗하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녹화도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대학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소개서라는 부분들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너 고등학교 때 시험 잘 봤어? 성적이 좋아? 이건 아니에요. 대학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여기에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과 공동체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이 만들어 놓은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요소를 학생부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면 전공 적합성을 기준으로 본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다른 전형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전공 적합성을 기준해 놓는데, 편하게 볼게요. 전공 적합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공 적합성은 우리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냐? 너 의사가 잘 될 수 있어? 의대에 와서 잘할 수 있어?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잠깐만요. 선생님, 저거 가져오세요. 클로바 노트.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제대로, 저희가요, 선생님 막 필기는 키워드만 적으시면 되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클로바 노트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 동영상 다 보지 않으셔도 쫙 한번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안 쓰고 계시죠? 내가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딱 하게 되면 단락별로도 다 누르면 단락별로도 들을 수 있고, 듣다가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딱 북마크 다 할 수 있고, 이게 텍스트로 다 바뀌어요. 텍스트로 바뀌어서 강의 2시간짜리 교수님 강의 들어도 이거 보면 바로 정리했습니다. 클로바 노트예요. 이거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놔서 그렇구나. 클로바 노트 빨리 열어봐봐. 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의 합,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그냥 수능 성적으로 보지만 그것으로 그 학생이 우수하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을 만들었다. 그 전형에서
각 대학들은 자기들이 뽑고 싶은 그런 어떤 역량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뭐 의대들은 서울대학교 위니까 우리는 정말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 성공한 애들 뽑을 거다 할 거고, 뭐 그 아래쪽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고 그 다음 학생들 중에 제일 우수한 학생 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정말 뽑고 싶어하는 전형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학업 우수형이다.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이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학추다.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이다. 계열적합형이다. 이렇게 뽑았을 때 그냥 전형이 아주 특성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실 때에도 학추 치겠다는 학생도 있을 거고, 고려대학교는 3개 다 칠 수 있어요. 학업, 계열적합형 3개 원서 다 넣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학추는 고려대학교는 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왜냐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서강대학교 이런 데들이 없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있든 없든지 간에 다들 똑같이 면접과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평가한다.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전공마다 다 달라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대다? 그럼 탐구형 인재다? 그럼 진짜 탐구형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역량과 전공적합성에 30점씩 줬는데, 같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보지 않는다. 서강대학교는요, 전공적합성 하나도 안 봐요. 그런데 동국대학교는 55%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탐구 역량, 내가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한 활동에 동아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하고 세미나도 하고, 관련 점수도 좋고, 보고서도 많이 썼어요. 이런 친구들 같으면 당연히 탐구형 쳐야 되는 거예요. 일반 학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까지 다 붙고 중앙대학교 다빈치만 떨어진 친구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추천서 못 쓰게 합니다. 못 씁니다. 행특도 못 씁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내가 원서 쓸 테니까 여기 써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명분을 만들었지만 실제 숨은 뜻은 바로 거기 있다. 자, 그것처럼 대학들은 각각의 전형에 배점을 주고, 배점을 줄 때 그냥 애매모호하게 깜깜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전공적합성으로 두고 그 밑에 평가 요소로 학업, 활동, 공동체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요소를 두었다. 자, 두었는데 각각의 배점을 다 달리했다. 이해하셨죠? 같은 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눠서 서류형과 면접형도 있어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전형이라고 해요? 면접까지 보는 걸 갖고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고 일괄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일 때 일괄 전형의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같은 과라도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전형은 평가의 요소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아까 제가 고대에서 학추 같은 경우는 다 일반고다. 그 다음에 학우는 일반고가 많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조금씩 있다. 계열적합형 가면은 다 특목고들이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다 과고다. 추가 합격이 400% 가까이 나온다. 문과는 300% 가까이 나온다. 왜? 다 상위권 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학들은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도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형식을 만드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이 뽑고자 하는 건 시험 점수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 그 우수한 학생이 어떤 우수한 학생이냐면 대학에 와서 레포트 잘 쓰고 세미나 포럼 잘하고 원서 읽고 들을 수 있고 독서 자료 인터넷 안 베끼고 그 다음에 실험이나 이러한 것 자발적으로 잘하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뭐를 자기소개서에서 지도해 주셔야 되냐면 나는 다 이루었어 하는 특기자 전형이 아니고 대학에 와서 잘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학생이다. 세일즈나 네이처지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 그런 어떤 심층적인 어떤 어려운 주제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정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골라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과정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이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다 우리가 믹서기라고 믹서 같은 거라고 칩시다. 여기에다가 입구에다가 우리가 사과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돌렸어요. 쫙 스위치 넣어서 돌리면 여기에 사과즙이 나오게 되겠죠. 포도즙 안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틀을 갖고 있어서 곱게 간 믹서가 이게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갈려서 나올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틀을 갖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라는 재료를 딱 집어넣으면,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책, 자료, 영문, 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딱 여기에 훌륭한 레포트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을, 이 틀을 갖고 있냐를 학생부를 통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네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틀을 갖고 있냐. 이것들을 보는데, 학생부는 어떠냐? 학생부는 다 선생님들이 쓴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딱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친구야 라고 했고, 선생님마다 자기 어떤 선생님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의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평가하기 어렵겠죠. 어떤 학교는 그걸 잘할 거고 어떤 학교는 못할 거잖아요. 자,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것이냐 하는 도구로 만든 것이 자기소개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학생부에서 잘된 활동을 뽑는 게 아니에요. 잘된 활동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학생부를 봤는데, 선생님 봤는데, 이거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책을 자주 읽고 그 부분을 참고해갖고 이런 학생이다라고 썼는데, 무슨 책을 읽었는지, 왜 읽었는지, 어떻게 비교해서 봤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지적 호기심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학교에서 시켜서 억지로 했는지, 다 한 것들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쵸? 제가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제 얘기했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딱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의학에 대한 진로 동기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탐구 주제로 삼게 된다. 시각도 구태의연한 시각이 아니라 또 차별화하려면은, 야, 이거 우리가 세웠던 가설들 자체를 다 뒤집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과연 텔로미어 같은 경우들이 과연 정말 꼬리를 우리가 지금 안 짧아지게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꼬리 안 짧아지게 하면 진짜 노화가 안 되는 거야? 혹시 그것들 자체가 역효과는 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GMO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LMO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데 기후에 그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주제를 갖고 우리가 그걸 탐구해보는 게 과학자 해야 될 태도 아니야?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호기심에 그것 때문에 자료를 찾고 무엇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적 호기심이 있어요. 충분해. 얘는 이런 것들에 대하면 다른 애들은 관심 없는데 얘는 여기에서 의문점을 갖거나 가설을 세우거나 그 부분을 진위를 찾아보려고 연구하는 과학자의 태도를 갖고 있구나. 자,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 부분들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이 학생들. 자기소개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보고서를 쓴다고 돼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다시 쓰라는 게 아니라요, 이 보고서가 어떠한 내용인지 동기는 뭐였고 우수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자기소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템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아이템에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1번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건 활동 역량과 학업 역량이에요. 자기소개서 1번. 2번에서 보고자 하고 싶은 건 공동체 역량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학이 뽑고자 하는 평가 요소는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그런데 짜장면이라고 그랬죠? 이게 학생부라는 냉장고에서 이 1번과 2번과 3번에 들어갈, 여기 1번이 됐어요. 이게 2번이 됐고 이게 3번이 되는데요. 들어갈 재료를 뽑아서 그 재료를 가지고 진로 동기와 우수성, 과정의 우수성을 지닌 그런 어떤 활동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적어달라. 이게 자기소개서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자, 쓰실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방법이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진로 제일 처음에 쓸 때 우리가 동기라는 것을 씁니다. 이 동기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동기는 하나는 뭐냐면 진로에 대한 동기고요, 또 하나는 활동에 대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먼저,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1번에서 진로를 쓰고요, 나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1번에 2개, 3번에 2개 쓸 겁니다. 다 2개씩 쓸 거예요. 2번에 2개. 다시 말하면 1번에 2개,
2번에 2개, 3번에 2개씩 활동을 고를 거예요. 자기소개서, 학생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순서로 쓰냐? 동기. 그 활동을 왜 했는가에 대한 동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볼게요. 마크 트웨인을 영문이 있는데 의대 가려고 내 지리학과 가는 친구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어저께. 마크 트웨인을 읽었다. 영문 소설들을 좋아한다. 문학 시간에 혹은 영어 시간에, 심화 영어 시간에, 자, 이 부분 영어 독해 시간에, 자, 이것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리학과인데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이런 것도 보고서 쓸 때, 자, 나는 지리학과니까 그 톰소의 모험이 있는데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댐볼 타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미시시피강 연안 지역에는 과연 어떠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중간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인종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있는 소득들은 어떻고라는 부분들에 대한 소설로 보는 생태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주제로, 만약에 보고서의 주제를. 자, 선생님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거 아세요? 커뮤니티 매핑이 이런 거예요. 테임즈강에, 자, 그 주변에서 콜레라 환자들이 일어나서 콜레라를 몰랐어요. 그때까지 콜레라는 밝혀지지 않으니까 설사를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렇지 찾다가 과학자들이 찾다가 점을 찍어봤어요. 죽은 집들을 지도에서. 그랬더니 다 하천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하게 되죠. 야 이게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물과 관련이 있겠구나. 다 사차치 주변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알제리 이민자의 노동자의 아이가 설사를 하다 죽었는데 그 똥기저귀가 그 걸쳐져 있어갖고 그게 오염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죠. 야 이게 이것과 연관이 있구나.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것들을 읽고 나서 과연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떠한 보고서를 쓰게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찾았고 어떤 선행 연구를 찾았고 커뮤니티 매핑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영어와 혹은 우리가 배웠던 지리 시간과 이러한 부분들도 억지로 견강부회가 아니라 하나의 탐구 주제나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우수성들이 보이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 어떤 걸 썼는데 그걸 왜 했는지 어떠한 자료를 찾았는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걸 비교해서 읽고 그 부분에 어떤 거에 주목했는지 책을 찾아 읽다가 그것에 관련한 자료들 어떤 칼럼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렇게 신선한 생각을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부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동기를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정 성취, 발전의 순으로 쓰는데요. 여기에서 성취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생기부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동기와 과정을 중심으로 써달라. 그리고 나서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서 증명을 해보자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컵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집어넣어서 이런 컵에다 종이컵에다 집어넣어서 키워보고 하나는 그냥 유리컵에다가 넣어갖고 해봤는데 종이컵이 얼마나 유해한지 보려고 이게 뚜렷한 점을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실험 부분.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2학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교육 과정에서 실험기구가 있는 데에서 동물을 갖고 실험을 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달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을 가는데요.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메인인 거예요.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료는 교과세부 특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이거죠. 교과세부 특기에 거의 적혀 있다. 각 과목에 관련해서 특히 의대다 그러면 생명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겠죠. 자, 보세요. 메르스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점수가 2등급밖에 안 돼요. 내가 수학을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 메르스가 일어났을 때 우리 예시에 있습니다. 다들 야 이 메르스 나 이거 언제 끝난지 알아.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야 우리 로지스틱 성장 모형 알잖아.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발생하는
수치들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성장하고 언제 쇠퇴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잖아. 그래? 선행연구 찾아보자. 선행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언제 끝나지 메르스가? 그때 질본은 확진자 수를 발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한 부분들을 선행연구랑 이 자료들을 갖고 질본에다가 이메일 보내서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자료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스페인이나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비교했어요. 비교해 보면서 수치들을 비교해보고 우리의 수치를 비교해봤는데 비교하면서 예측하는 보고서를 쓰면서 관련한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엑셀로 만들고 해가지고 관련한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연대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 내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어떤 활동을 뽑을 때는요. 자, 우리가 이 아이템으로 1번을 써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썼을 때에는 소제목을 쓰세요. 자, 무엇으로 무엇을 발견하다. 이 부분으로 무엇을 이루다. 이렇게 썼어요. 쓰게 되면 소제목을 꼭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요. 이 글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쓸 때 이 활동에서 항상 할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우수성을 보여줄까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학생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학생의 키워드는 뭐지? 뽑아보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키워드가 뭐냐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알려드리는 우수성 중에서 이 친구의 키워드는 검색이다, 융합이다, 이슈다, 영어다. 자, 이렇게 잡아내 봅시다. 이 친구는 과목을 융합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윤사 시간에 배웠던 롤스의 정의론을 생각해서 정의론에서 있었던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친구들의 분쟁을 이 친구가 중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과목을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혹은 아까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배웠던 과목과 연결해서 가되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해외에 관련한 논문이나 자료까지 찾아갖고 검증하거나 이메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내서 그쪽에 관련한 부분들을 받아내고 그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잘 생각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 부분들이 선생님도 해결이 안 되면 같이 동아리 만들어서 집단 기성문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파헤쳐 나간다. 이런 학생이다. 틀을 갖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다른 것들도 자기가 지적 호기심이라는 분야만 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에 각각 2개씩만 골라내도 대학은 학문적 전형, 아카데미컬 트랜스퍼 하나만 보고 다 한다. 훌륭한 과정을 가진 활동을 지적 호기심과 우수한 과정을 가진 활동을 6개 골라갖고 써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을 쓰는 건 뭐냐면 1번은요 1, 2번을 합쳤어요. 자, 이제 끝나갑니다.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로와 연관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뭐를 적어놨냐면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톡 보여드리는데 거기 다 있습니다. 고교 3년 동안이라는 조건을 걸어놨어요. 3년 안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있는 활동 중에 진로와 연관하여 진로 쓰는 거예요. 진로와 연관하여 2번 네가 갖고 있는 우수한 생략돼 있어요. 탐구 역량 써봐. 탐구 보고서 쓴 거 하나 써봐. 무엇과 관련한 다 전공과 관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애들이 잘 못하고 다들 탐구 보고서 2개 써요.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활동 역량 써. 그렇게 했어요. 경험. 이 활동 역량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키코모리가 아니라 필요하면 친구들과 같이 협업하고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고 공동과제 연결해서 팀플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연합해서 한다거나 공동교육 과정에서 같이 협업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학업 역량 보여달라. 학업 역량인데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해됐죠? 무슨 말이에요? 그 소재를 찾는 거예요. 자, 그게 1번입니다. 3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3번이 됐는데요. 제가 이거 최근에 정리해놨습니다. 선생님들 보내드린데 3번은 뭐냐면요. 대학이 이게 2,500자였잖아요. 1,000자, 1,500자. 이걸 줄여서 1,000자 만들어 놓은 1,500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학은 뭐 보고 싶어요? 의대 와서 잘할 수 있는 우수성 갖고 있는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잖아요. 3번에 또 써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진로 지원 동기와 그거에 부합되는 활동 2개 써. 대부분이 그랬어요. 중앙대학교 빼놓고 서울대학교 빼놓고 서울대학교는 책 2권 써. 이렇게 3번을 2권 줄였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너희 우수성에 관련한 거 써.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진로 동기 빠져 있어요. 지원 동기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1번에서 지원 동기 써줘야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밀로이드를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감염학을 보다가 나이팅게일을 보다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되고 이렇게 써주고 다른 학교는 3번에서 써준다. 그 얘기를. 다른 학교는 1번에서는 가장 굵직한 거. 베타 아밀로이드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의 가설들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검증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의학에 대한 저의 관심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써도 된다. 그리고 나서 우수한 활동 두 개 쓰면 된다. 제가 자세하게 다 한 20분만 읽어보시면 되게 선생님들 그 가이드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뭐 얘기가 길어져서 아까 녹화가 안 돼서 죄송한데,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자, 1번, 2번, 3번 그렇게 쓰라고 거기에 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 남은 건 우수성만 정해드릴게요. 이것도 나와 있어. 우수성이 무엇이냐? 먼저 검색을 잘한다. 그래서 주제가 만들어지면 이 주제는 어디서 나와요? 지적 호기심에서 나온다. 그렇죠? 지적 호기심은, 자, 다시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진로 동기는요, 전공 적합성이 의사면요, 의사에 관련한 부분이 궁금해지는 동기가 생깁니다. 이 동기가 생기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적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럼 지적 호기심이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이슈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DNA에서 배우다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적 호기심은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졌다라는 과정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냥 의사와 관련된 거 뽑는다. 생명과학과 뽑는 거 뽑는데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과 공동체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쓸 수 있는 것을 학생부에서 뽑는다. 학생부에서 뽑는데, 자, 학생부에서 뽑을 때 잘된 걸 뽑는 게 아니라 우수하게 있는 과정들이 생략돼 있어서 내가 자소서에서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뽑는다. 아이템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 얘기가.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서 6개를 뽑아서 쓴다. 공동체 역량도 봉사활동 뭐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끼리 분쟁이 일어났어. 이것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서로 다치지 않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공리주의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칸트의 절대선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롤스의 정의의 법칙에 대해서도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 행복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인 것은 롤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주면 진짜 만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융합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정리할게요. 학생부에서 우수하게 적을 수 있었던 상황이 우수하게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을 우수하게 만드는 과정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우수성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수성이란 주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어떤 솔루션을 성공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그냥 다 탐구 보고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고서가 이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서 제일 처음에 만들면 아젠다, 주제 설정하겠죠. 주제 설정은 왜 했지? 어떤 동기를 했지? 그래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을 했지? 자료를? 어떤 자료를 찾았지? 그 자료를 찾아서 꼭 모든 것의 전가의 모도는 책이에요. 이 책은 종이책일 수도 있고 뭐 논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책을 하나 찾아 읽으면 선생님 앞으로 학교에서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의 책만 찾는 게 아니라 확장된 책이나 심화된 책이나 아니면 이것과 반대 이론을 갖던 책을 비교해서 읽어라. 되도록이면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읽었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양측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봤어. 이런 입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책이라는 부분들이 등장한다. 이 검색으로 찾는 것은 선행 연구와 책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 자료도 찾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이메일도 보냅니다. 관련 저자한테. 이메일 보냈는데 멋있게 보내는 스펙이 아니라 관련한 핵심에 대한 질문을 씁니다. 이 질문은 학생부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소서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도 해봅니다. 설문조사에서 엑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만든 것들 내가 의사니까 통계와 그래프를 활용해요. 통계와 그래프를 활용하고 이것을 인포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알기 좋게 애들한테 만들어서 설득을 시켰어요. 이 틀을 갖고 있는 거야. 아까 제가 말한 어떤 것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엑셀 할 줄 아니까, 통계 낼 줄 아니까, 설문조사 할 줄 아니까, 이메일 보내는 자기주도성 갖고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검증하니까. 그쵸? 어떤 다른 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많이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몇 가지의 핵심인데 학생부에서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렇게 적혀졌으면 좋았을 건데 안 적혀 있는 거. 그거 찾아서 써달라. 끝이에요, 제 얘기가. 자, 그래서 지울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 열정 스토리는 어떤 것이냐?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알겠는데요. 방법을 어떻게 하죠?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기 다 만들어놨어요. 자, 학생부를 봅니다. 학생부를 보면요, 학생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부에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적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키워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쫙 다 읽어보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얘는 이슈에 되게 민감한 애구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즐겨 읽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확장해갖고 주제를 찾는 학생이구나. 그래서 이슈라는 걸 마인드맵을 하나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갖고 여기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혹은 어떠한 이슈가, 예를 들어서 메디칼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세계사에서 배웠던 부분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얘는 과목과 이렇게 연결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다 그리고 동아리를 했어요. 동아리인데 A라는 동아리를 했어요. 이 동아리에 있는 주제가 이게 있어요. 오케이, 이 주제와 이걸 연결했구나. 얘가 자율 시간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이 강연이 어떤 간호사가 나와서 하는 강연이었어요. 의사가 아니지만. 근데 이 친구가 나이팅게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면역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감염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계사 시간에 지리 시간에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걸 배웠어요. 매핑을 해보면 지도에다 딱 점을 찍어서 찍어보면 거기에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게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뽑아내고 그것을 동아리에서 해결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쭉 연결되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스토리가. 그렇죠. 이걸 몇 개를 뽑아놔서 서로 연결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다 나와요. 정말입니다. 정말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의 특성도 나와요. 쭉 이렇게 뽑아보면 이 친구가 이 통계를 되게 잘 내는구나. 여기서도 통계를 냈고 여기서도 통계를 냈어. 이 친구 이슈에는 통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자 이렇게 뽑아내는데요. 아이템을 뽑아내는데 제가 아까 진로 동기 쓰라고 그랬잖아요. 진로 동기를 3번에서 써주는데 중앙대학교나 서울대학교는 1번에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진로 동기를. 그런데 이 진로 동기가 우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찾을 때요. 그냥 학생부 보시면요. 보세요. 우리가 6개 찾을 거잖아요. 근데 학생부를 보시면요. 학생부에서 우리 찾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잘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1학년 때, 학년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1학년 때 무엇을 해가지고 이러한 책을 읽게 되고 이래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데 이때 어떠한 이런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심화시켜갖고 세특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횡적으로 연결하고요. 횡적은 뭐냐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횡적으로 연결해서 교과 세특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자율활동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2학년 때 생투를 배울 때 이때 이러한 관련한 주제로 이러한 심화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종적으로 연결해도 된다. 학생부 무조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 활동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1학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를 가지고 관련한 책을 갖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중에 이러한 강연을 듣게 되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책을 찾아보고 어떤 보고서를 쓰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붙이게 되었다. 이 진로동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어떤 2학년 때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다. 오케이. 이 부분을 내가 동기로 쓰고 이걸 과정으로 써가지고 아이템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1번에서 써야 될 보고서는 이 활동 갖고 써야 되겠구나. 학생부 분석의 출발이다.
마인드맵을 그려봐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를 줬냐면 과제를 줬어요. 진로 동기 써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저랑 먼저 상담해서 학생들이 이 얘기 먼저 저한테 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제가 동그라미 쳐줍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진로 동기 써봐.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 방에 올려줍니다. 제가. 그 다음 녹음한 것도 다 줍니다. 이 클로버 노트도 드려요. 그걸 먼저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걸 제가 먼저 선행 이 얘기를 다 해놨어요. 이해하셨죠? 그거 가지고 자 디벨롭만 하시는데 자 어떻게 디벨롭 하냐? 그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면 돼요. 이걸 선생님들이 그러면 다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에 동그라미 쳤던 예시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마인드맵 그렸던 예시도 드리고요. 우리가 이거를 양식이 있어요. 진로 동기 요약표. 그러면 진로 동기 요약표는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간단한 양식인데요. 이 양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샘플을 학생들한테 줬어요. 이 식으로 전공에 관련된 거 보고 써봐. 두 번째는 뭐를 줬냐면 아까 학생부에서 아이템 마인드맵을 그렸잖아요. 이때 마인드맵을 그렸어요. 마인드맵을 그려서 항목을 뽑았어요. 자소서 6개 쓸 거예요. 진로 동기 쓸 거라 그쵸? 그거를 아이템 정리 문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미 만들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뽑은 게 절대 다 믿지 말고 같이 쭉 학생들을 보신 다음에 이 아이템 중에서 같이 고르세요. 적어놓은 거에서. 그래서 이 고른 걸 가지고요. 이 아이템 정리 문서에 고른 것들을 저희가 스토리 정리 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토리 정리 문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활동이었지? 보고서 쓴 거니? 그 다음에 동기가 뭐였어?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우수성은 검색이야? 영어야? 책이야?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적어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봐. 이것들이 가진 성취를 적어봐. 이것과 관련한 참고문헌이랑 이거 다 적어봐.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심화 연계된 다음의 활동을 적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뽑은 6개 활동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붙이면. 그렇겠죠. 그러면 1번에 2개라 그랬죠. 1번. 그럼 진로 동기 하나 아까 정리한 거에다가 플러스 여기에서 뽑은 1번에 들어갈 활동 하나 스토리 2번에 들어갈 스토리 하나면 1번이 1000자인데 이게 한 2000자나 2500자 나올 거예요. 그대로 붙이면 애들한테 줄여서 글자 줄이고 쓰라고 하지 말고 편하게 쓰라고 써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 쓸 때요 스토리 정리 문서 만들 때 이걸 수업을 하세요. 아이템 1차 뽑아놓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야 여기다가 구글링 같은 거 같이 하세요. 야 이거는 약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 같으면 이런 거 찾았을 거야. 왜냐면 대학은 보고서 못 쓰잖아요. 새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지? 그럼 이거 끝난 거예요. 그쵸? 나중에 붙이면 줄이기만 하면 자소서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가 답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다 면접 준비도 돼요. 관련한 책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선생님들 아까 톡 보라고 드린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뭐 짧게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그러서 아까 녹화도 안 돼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렸는데 그냥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